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 주제는 바로 여기 있는 회절이라는 개념입니다. 회절이라는 개념은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실험적 사실인데요. 회절이 어떠한 개념이고 실험적 사실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선생님이 제시했던 수면파, 물결파 실험장치 기억날 거예요. 그 실험장치를 한 번만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모난 상자를 위에서 바라본 거고 물이 담겨져 있겠죠. 물이 담겨 있는 수조에서 이렇게 장애물을 만들었어요. 장애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서 물결파를 일자 모양의 막대를 쳐서 통통통통통통 규칙적으로 쳐서 물결파를 만들었을 때 이와 같이 만들었을 때 장애물이 있는 곳은 파동이 통과할 수가 없죠. 장애물에 막혀 있기 때문에 물결파는 진행할 수 없고 어디로만 바로 이 작은 틈으로만 파동이 지나가겠죠. 여기서 얘의 이름은 장애물, 그리고 여기 있는 작은 틈, 미세한 구멍, 얘를 슬릿이라고 말합니다. 슬릿을 통과한 물결파는 과연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요? 장애물이 있는 곳은 파동이 통과하지 못하고 슬릿이라고 하는 작은 틈이 있는 곳은 파동이 통과되니까 이런 식으로 파동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파동의 본질을 입자적인 흐름, 마치 비비탄 총알 100개, 1000개를 동시에 빵 하고 쏘면 비비탄 총알이 가운데는 통과하니까 총알은 가운데로만 지나가고 나머지 구역에서는 총알이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입자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내용이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신기하게도 파동은 이런 식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관련된 실험 영상을 바로 이 영상 뒤에다가 실었으니까 여러분이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처럼 파동이 부채꼴 모양으로 퍼졌는데 장애물의 뒤편인 어디를 말합니까? 이 구역을 말하겠죠?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또 여기도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 장애물의 뒤편까지 파동이 퍼지는 이러한 현상을 바로 회절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회절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파동의 고유한 성질로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또 다른 빛이든 음파든 다른 많은 파동들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과학자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파동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이야. 따라서 이 실험의 결과는 파동성을 의미해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한 번만 더 강조하자면 회절 실험의 결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파동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파동인지 뻔히 아는데 왜 파동성이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볼게요. A라고 알고 있던 그 A가 A의 모습을 띠지 않고 또 다른 모습을 띄었다고 볼게요. A는 A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사물이 혹은 실험 현상이, 근데 그 현상이 파동의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실험의 결과가 회절무늬 혹은 회절 현상이 나타냈을 때 A라는 현상이 이게 파동 현상이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근거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절이라는 실험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이 현상은 파동성을 갖고 있어, 파동의 고유한 모습을 갖고 있네 라고 해석하면 된답니다. check. 이번에는 빛을 가지고 회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레이저에서는요,
빨간색 레이저 광선이 쫙 비춰집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물은 뭐냐면 슬릿이라고 하는 실험 장치입니다.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물결파에서는 장애물, 물결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장애물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슬릿은 뭐냐면 다 막혀 있는데 유일하게 작은, 아주 작은 홈 하나를 파놨어요. 작은 구멍, 단축 구멍만큼 작은 구멍 하나를 뽕 뚫어놨습니다. 이것을 빛의 실험에서, 광학 실험에서 슬릿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슬릿을 통과한 빛은 우리의 상상대로라면 또르르르르 해서 이렇게 가야겠죠. 어디에? 스크린에. 그런데 이러한 실험 결과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완전 다른 실험 결과가 나온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된대요. 작은 슬릿을 통과한 빛은요, 쭉 퍼진대요. 퍼져서 스크린에 독특한 무늬를 만들어내는데, 그 무늬를 다시 한번 예쁘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동심원 모양의 작은 원들이 점점 커지는 모양을 갖고 있죠? 이 내용이, 이 사진의 그림이 교과서 171쪽의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무늬 또한 뭐라고 부르냐면 회절무늬라고 합니다. 작은 틈을 통과한 빛이 나타내는 독특한 무늬. 그래서 여기서 빛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테두리가 온전하게 있는 것과 없는 것,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간섭에 의한 결과입니다.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말이죠. 그래서 장애물 뒤로 빛이 퍼져 나가면서 자기들끼리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독특한 그들의 무늬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빛은 파동의 성질을 고유하게 갖고 있다. 우리가 아는 빛이 파동이 맞다라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빛의 이중성에서 광전효과에서 다뤘던 빛의 입자성과 상반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빛의 이중성은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입자적인 성질. 근데 입자적인 성질은 매우 독특한 거라고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파동적 성질, 즉 파동성을 말합니다. 그럼 파동적 성질에서 강력한 증거는 뭐가 있냐면 앞서 배웠던 간섭,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회절이 있습니다. 입자적 성질, 입자성을 가지고 논할 때 근거가 되는 실험은 다름 아닌 전에 배웠던 우리 광전효과 실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교과서에 설명이 되고 있고요. 서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어. 어떻게 실험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와 라고 하고 있죠. 간섭 실험, 회절 실험입니다. 광전효과 실험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놨다가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물질파, 전자라고 하는 물질의 이중성을 배울 때 이 실험 결과를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